안녕하세요. 물리 김현환입니다. 자, 오늘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5회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릴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파동의 진행 쪽에서 파동의 진행 내지 파동의 표현 이쪽을 질문을 한 거였고요. 자, 먼저 기억본 보시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런 형태 위치에 따라서 변이가 표현되는 요게 순간 촬영한 느낌의 사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P점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요 순간에 진동을 하니까 그 얘기는 이 P의 왼쪽이 밀려 들어왔으면 그쵸, 그러면 아래로 진동을 했을 건데 위로 진동을 했기 때문에 P의 바로 오른쪽이 평행이동해서 들어왔다. 즉, 요 다음 순간의 모습을 평행이동하는 것처럼 본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진행 속력이 5t분의 2L이냐. 자, 지금 T라고 한 시간은 P가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가 되겠네요. 이게 주기의 뜻일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파동의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근데 주기 이용해서 표현하려 했으니까 주기분의 파장, 요거를 표현을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파장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L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P에서 Q까지 X축상의 길이를 L이라고 했는데, 파장이라는 거는 한번 진동하는 동안의 진행 방향으로 한번 반복되는 길이, 가급적 여기에 진행 방향에 대한 길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한 파장에 해당이 될 건데요. 그죠? 근데 지금 L이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두 파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한 거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파장 플러스 반 파장이 들어가 있죠. 요게 Li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한 파장이 그러면 5분의 2L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5분의 2L만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PQ는 반대로 진동을 할 거다. 아이고,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PQ는 위상이 같은가. 자, 위상이라는 거는 파동방정식이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이 될 건데, 우리가 요 사인 안에 들어가는 요 자리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편하죠. 즉, P하고 Q가 진동하는 모습이 같은가 라고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P를 위로 진동을 한 다음에 아래로 진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아래로 진동을 한 다음에 위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P하고 Q는 반대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내지는 위상 차이가 180도 파이만큼 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 파장의 반파장이니까 4파이 더하기 파인데 5파이하고 파이하고 사실상 위상차는 이제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위상이 같다. 이거 안 되죠. 변이는 현재 순간에 같지만 위상이 같진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을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얘는
메인은 굴절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그란 원형 물체에 45도로 입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A 쪽에서 굴절되면서 약간 꺾여서 들어간 다음에 B로 빠져나올 때, 이 빠져나올 때의 최종적인 굴절각이 30도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B에서의 단색광의 속력을 빛의 속력, 공기에서의 속력 C로 한번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공개 굴절률은 편하게 1이라고 뒀고요. 자, 그럼 이제 굴절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풀로 다 표현을 해보면, 굴절률만 1분의 2, 나머지는 2분의 1꼴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특히 각도를 이용을 할 거라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얘가 이제 속력에 대한 비도 성립이 된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도 역시 친절하게 요 반지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원 모양 나오면 문제 풀 때 습관 자체를 반지름 표시가 없어도 물론 이제 문제 그림에 필요한 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반지름을 표현을 해놓고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지름 표현돼 있고, 근데 이 반지름 자체가 쭉 연장해서 보니까 그림상에서 법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각도 이런 거 따질 때 전부 다 법선으로부터 따진다. 왜 이렇게 계속 삐뚤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따질 거고요. 그러면 이때 도형의 특징을 좀 쓸 건데요. 여기 이제 굴절각을 뭐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얘도 중심에서 반지름, 얘도 원 중심에서 반지름. 그래서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각도도 R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은 일단 굴절을 여기에서 한번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순서대로 진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 중의 속력 C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C고요. 그리고 뭐 A에서의 속력은 뭐 VA라고 두죠. B에서의 속력은 V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꼴. 자, 그래서 VA분의 C가 그럼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45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로 빠져나올 때 굴절의 법칙을 한 번 더 써보면 진행 순서에 따라서 그럼 B가 2번 매질, 요번엔 A가 1번 매질. B에서의 속력 분의 A에서의 속력 2분의 1의 꼴. 자, 여기에 사인 굴절각이 요번엔 30도, 그리고 빠져나올 때 입사각은 우리가 표시한 걸로는 R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VA는 필요 없고 VB를 C로 표현을 할 건데, 식이 두 개가 있고 물론 대입해서 해도 되겠지만 조금 째려보니까 좌변끼리 곱하기를 해버리게 되면 A가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해서 보는 게 편하네요. VB분의 C가 그럼 사인 30도분의 R도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사인 45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니까 따라서 루트 2, 즉 B의 속력 자체는 따라서 루트 2분의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3번을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굴절 내용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사 일어난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가? 지금 문제 조건 중에서 세타는 지금 똑같은데 요 경계 쪽에서 입사하는 각도. 자, 근데 공기 중에서 A나 C로 입사할 때가 여기 I1, I2라고 돼 있는데 I2가 I1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내용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니은을 풀어버린 셈이 됐네요. A하고 C라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먼저 해결할게요. 좀 전에 설명은 이제 니은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기억번은 A하고 B의 굴절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A, B를 비교를 해보니까 가에서 A에서 B로 입사를 할 때 전반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반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해야 된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입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보다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좀 전에 설명하다가 끊겼는데,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른가? 그럼 A하고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하고 C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때 공통점이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세타라는 이 부분의 각도가 똑같고, 근데 공기하고 A에서 입사할 때, 공기에서 C로 입사할 때 여기는 I1, 여기는 I2.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공기에서 A 또는 C로 입사할 때 이쪽에 대한 거를 이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죠. 즉 쉽게 편하게 보시면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 많이 꺾였다. 누가 많이 꺾였냐면 나 쪽이 지금 더 많이 꺾였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즉 여기 굴절각 자체는 여기는 지금 똑같거든요. 둘 다 세타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I2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림상에서 나에서가 공기 중에서 입사할 때 더 많이 꺾여 들어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물론 빛 한정이긴 하지만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 굴절률 차이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하고 자 A하고 굴절률 관계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굴절률 관계 보시려면은 당연히 굴절은 우리 어떻게 정리했냐면 밀환 쪽으로 꺾인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진행 방향 대비 가에서는 A 쪽으로 꺾였고 나에서는 C 쪽으로 꺾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A가 굴절률이 크고요. 그리고 나에선 공기보다 C가 굴절률이 큽니다. 근데 요 차이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A보다 C가 굴절률이 크겠죠. 기준이 되는 공기에 대해서 굴절률이 A하고 C가 둘 다 큰데 그 차이가 C 쪽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C의 굴절률이 A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굴절률 이제 했으니까 그걸 이제 대신에 속력으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죠? 굴절률이 크다, 속력은 느리다가 돼야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C에서의 속력이 A에서보다 느립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더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P는 B와 C에서 전반사를 할 것이냐. 자, 그럼 이제 전반사 조건을 전체를 다 물어봤는데 일단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하는지 요거 항상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현재 A가 B보다 굴절률이 컸었죠. 그죠? 전반사가 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C가 A보다 굴절률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C, B 사이에서는 굴절률 차이가 A, B 사이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입사할 때 각도, 입사각을 똑같은 조건으로 세타로 설정을 해버렸네요. 하필이면. 그죠?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기가 쉽다. 우리 정리했었던 거. 동의어가 임계각이 작다. 그럼 더 작은 임계각이기 때문에 세타에서 무조건 전반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P는 BC 경계면에서 역시 전반사를 하게 되죠. 자, 요게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 자, 요거 이제 간섭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를 조금 잘 읽으셨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파동의 요소 똑같고 파장 람다라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실선이 마루인지 골인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선은 각 물결파의 마루 또는 골이다 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오해 소지 없게끔 실선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 파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루였으면은 반파장 차이 나니까 여기는 골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마루 골 구별 없이 다 실선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거를 좀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보니까 피에서의 매질의 진동 변이를 시간에 따라 표현을 해봤는데 진동을 안 했네요. 그러면 이거 뭐 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근데 P는 어떤 지점이냐면 S1으로부터도 S2로부터도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즉 간섭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다. 만났을 때 위상차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여기에 꽂혀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셔야지 훨씬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지금 P점에서 반대 위상으로 만났다. 그럼 S1, S2에서 동일한 거리를 이동을 해왔는데 반대 위상이 돼야 된다? 반대 진동이 돼야 된다? 애초에 반대 진동으로 출발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S1과 S2의 위상은 반대가 돼야 된다? 요거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Q에서는 그런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이냐? 자, 그럼 Q는 지금 어떤 지점이냐면 S1으로부터는 두 칸, 즉 한 파장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2에서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죠? 그러니까 두 파장이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은 이 두 거리, 요 경로 차이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죠? 한 파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 위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쪽이 한 번 더 반복하고 만났기 때문에 반복만 한 번 더 하니까 결국엔 반대 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R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냐. 거의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만난 지점의 위상차가 어떻게 될까요? 다 이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R 같은 경우에는 S1에 대해 가지고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두 파장이고요. S2에 대해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2분의 3파장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경로의 차이가 2분의 1파장이 되죠. 그러면 반대 위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쪽이 절반만 반복하고 만났으니까 같은 진동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간섭은 한 번만 더 만났을 때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될 건가? 빛
이쪽의 간섭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는 도플러 효과도 푸는 과정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맥로리 현상을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소음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요 위치에 따라 가지고 A, B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간섭된 결과를 측정을 해봤다가 나가내겠죠. 그러면 이런데 뭐죠? 17, 51, 소리가 즉 진폭이 0인 것, 즉 여기는 색이라는 게 소리의 색이라는 게 진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높이에 해당하는 건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지점들이 뭐가 일어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큰 세기가 측정되는 건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이었던 거고요. 자, 이런 자료를 주고 마지막 이제 질문 설정은 어떻게 했냐면 소음 측정기가 B쪽을 향해서 1.7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할 때, 자, 여기서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1.7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킨다. 그럼 이제 A에서는 멀어지고 있고 B에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A에서 들어오는 음파와 B에서 들어오는 음파가 각각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진동수로 측정이 될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왔을 때 간섭을 일으킨 그 음파의 파동의 맥로리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맥로리 진동수를 구해야 되니까 두 음파의 진동수의 차이값으로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다? 즉 A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소음 측정기로 들어오는 그 측정기가 측정하는 진동수, B에서 들어오는 측정기가 측정하는 진동수, 이 두 개가 각각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상세 간섭 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던 이 두 개의 지점들, 이런 거를 뭘 구하라는 거였냐면 원래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를 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중간에다가 섞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속력은 안 써놨네요. 이거 나눠드리는 문제에는 표현을 해놓을게요. 단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은 340m/s.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 세기가 0이 되고 맥스가 되고 하는 게 교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정상파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정상파가 되지 않으면 진폭이 자꾸 이제 변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17이나 51cm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리의 세기가 0이니까, 그죠? 그리고 정상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데가 마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파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진동을 안 하는 것으로 체크되는 이런 지점이 마디가 되는 거죠. 그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가 단파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17하고 51cm 그 차이값, 그죠? 34cm가 단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파장이 68cm가 되죠. 그리고 음파의 속력 340m/s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이 A하고 B에서 만들어지는 진동수가 얼마인지가 바로 체크가 되죠. 그럼 340 구하고 싶은 원래 진동수 곱하기 0.6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진동수가 0.68분의 340이 되니까, 그죠?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500Hz가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 마지막 질문에 맞춰가지고 소음 측정기가 B쪽을 향해서 1.7m/s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도플러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죠?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 A에서 들어오는 진동수하고 측정기가 측정하는 거, B에서 들어오는 진동수하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마지막 연산이 차이값을 구하면 얘가 맥놀이 진동수가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원래 진동수 500 곱하기 음파의 속력분의 음파의 속력. 자, 그리고 원은 고정이 되어 있고 관측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A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쪽에서 들어오는 진동수, 원래 진동수 340분의 340. 자, 그럼 측정기가 B를 향하는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플러스 1.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막 약분하거나 계산하기 전에 이거의 차이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이값은 500 340분의 그럼 340 더하기 3.4 이렇게 되겠죠. 340은 왜 들어갔을까? 요거 340은 지워졌으니까 3.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따라서 맥놀이 진동수는 5Hz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진동수 A하고 B에서 발생한 진동수 자체 원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